네, 반갑습니다. 고스톱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주택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집값은 안 떨어진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나 매도 시점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많이 어렵죠, 요즘에. 왜냐하면 부동산 규제도 많고, 대출 규제도 있고,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면은 하반기 주택 시장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게 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을지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 얘기 누가 했죠? 진성준 의원이 한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얘기 사실입니다. 집값을 쉽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맞물려 균형에 맞았을 때 집값은 균형 가격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억지적인 규제책으로 일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억누를 수가 있지만 그게 골마서 터져버리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시그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의논해 보게 되면은 아마 하반기 재밌게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주택 거래량은 줄고 집값 하락 시그널이 곳곳에 보인다는 이런 예상 징후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릭이에요. 지금 부동산 가시게 되면은 매물도 많이 적재되어 있고 찾는 분도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심리 자체를 꺾어버렸거든요, 규제로. 그리고 대출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런 진입장벽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에 쉽게 진입하는 걸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일시적인 하락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번만 더 꼬아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상승을 위한 이제 어 약간의 관망, 이제 반등을 위한 하락 정도로 이 예측하시게 되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 이유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며칠 전 강남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80평에 80억이라는 그런 매매 대금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대출을 하나도 일으킬 수 없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80억을 현금으로 선뜻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입장 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80억 현금을 답으로 들고 매수했을 때 앞으로 주택시장 하락을 예상했을까요? 답은 절대 아니죠. 앞으로는 곧 S급지는 평당 1억을 넘어 엄청난 시세 급등을 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부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부산에도 그 징후가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미 감지가 되었거든요. 자, 어디서 감지가 되었느냐? 부산의 우동의 경남 마리나 국평입니다. 평당 17억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지금 우동이나 남천동 같은 경우는 상위 S급지 같은 경우는 15억 이하는 사실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곧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연기가 나고 있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서울하고 부산 시장이 바뀌었고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함께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결국 심리와 이벤트와 기대감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증명된 거고 여러 가지 지표나 표본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 심리가 꺾인 이유는 지나친 규제와 대출 정책과 이렇게 틀에 박혀서 쪼아놨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하락세고 하락장이고 심리에 그런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의 지나친 규제와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선거에서 졌죠.
하반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지 조세 완화 정책을 분명히 정부 야당에서는 다시 카드로 꺼낼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내년에 있을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정부 여당은 필패거든요. 당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한 세금이라든지 규제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은 이길 방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시지가는 우리가 일회성 상승으로 그쳐갖고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이 LH 상기 신도시 토지 보상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이렇게 인상된 요인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이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제 공시지가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곡소리가 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이 공시지가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를 조금 뒤로 한 발 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달아서 이제 조세 완화 정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쏟아질 겁니다. 이 말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과 더불어 가지고 심리 자체를 다시 불지필 수 있다는 여지입니다. 이미 그때 되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겠죠. 이미 부동산 폭등 시그널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아, 재밌겠는데요, 하반기. 근데 지금 당장 그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은 진짜 고통이 따라요. 6월 되기 전에 팔게 되면은 그래도 이게 단기적으로 집을 구매했다가 파셔야 되는 분들은 양도세를 뭐 기본 세율 정도만 내면 되는데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양도세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는 뭐 집을 팔려기 때문에 금매라든지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근데 6월 이후가 되면은 양도세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이 사라집니다. 결국 이 피해는 가을철에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부산 주택 시장의 흐름이 전환이 시작될 거라 저는 분석하거든요. 결국 시기의 싸움이지만 이 시기만 잘 극복하면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뭐 집을 팔아야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적게 먹더라도 그 6월 전에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그 경제적인 사정은 다 다르거든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급하게 써야 되는 사람들은 6월 전에 집을 어쩔 수 없이 좀 팔아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6월 전에 굳이 집을 팔 필요가 없죠. 이제 지금 이제 변화되는 부동산 흐름의 시점이 도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들도 바뀌었고 그런 연기들이 스물스물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6월 이후로 그런 매도 타이밍을 좀 이렇게 좀 딜레이 해가지고 시장을 감명하면서 시장에 변화되는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매도 타이밍도 잡는 것도 저는 효과적이다. 반대로 집을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마켓 타이밍을 잡지 마라 라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마켓 타이밍 잡아갖고 더 싸게 사기 위해 타이밍 잡다. 그러면은 타이밍 놓칠 수가 있어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마켓 타이밍을 잡지 마라. 지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무조건 들어가서 사는 게 답이다. 왜? 순간적인 폭발이 올 수 있는 장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님, 그 다음에 부산시장 박형준 우리 시장이 당선되었잖아요. 많은 변화들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개발은 약간 저물어 가면서 민간 개발 위주로 이제 시장이 재편될 거다. 그로 인해서 기대하는 이제 투자 심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부동산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기점의 전환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 시점 현명한 투자처는 기존의 주거지에서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 매수자들은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한 상승을 누려가면서 본인의 기회비용을 최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상급지 갈아타기 시도를 하기에 지금은 최적의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참 힘든 시점이에요. 힘든 시기고 집을 팔려는 사람들도 출구를 막아 놨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진입로를 막아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부동산 심리가 많이 꺾인 건 사실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 속에도 저는 빛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로 지친 심신 잘 케어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힘내봅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 한 줄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전망과 추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 더 많은 수익이 얻어진다. 자, 이 말을 짧게 해석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입지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입지만 보고 가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불패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심플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부동산은 입지는 상수다.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다. 가치 투자하시게 되면 결국에 성공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스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